제가 조명 방식에서 자동차 전조등, 열차 또는 드론, 비행체, 각종 대공 방어망, 또 모든 형태의 작은 조명등까지 포함해서 중간에 큰 사이즈 들어가고요. 중간에 큰 사이즈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구경이 빛이 나오는 구경이 램프겠죠. 그것을 십자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십자 형태로 배치를 해놓으면 굉장히 강력한 조명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중소 형태로 간다. 그 구경이 그러면 그 양옆으로 해가지고 가운데가 제일 큰 거 들어가고 그다음 양옆으로 중간 사이즈 들어가고 양옆으로 제일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사방에 십자 형태로 인해서 원형 구조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강력한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중소 형태로 놔두면 이제 빛이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면서 강력한 파동적인 강력한 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좋다. 또는 조명을 가운데 중간 정도는 좀 구경이 큰 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빛을 보좌하는 식으로 보목 현상을 일으키게끔 가운데를 강하게 전력을 강하게 제일 강한 전력선을 공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굉장히 직선으로 멀리 보고 양옆으로는 자잘한 램프들을 대중소 형태로 이렇게 해주면 양옆으로 이거는 전력을 좀 약하게 공급해줘도 상관없어요. 두 개 다 똑같이 공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각도를 펼쳐 놓으면 서로 각도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게끔 만들면 양옆으로도 잘 보이면서 직선으로 멀리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명등이면 더 좋겠네요. 각도를 조절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전조등 방식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 그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빛을 강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전기 조명이다 그런 집안엔 전기 조명이 너무 밝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똑같이 자동차 전도등처럼 가운데 사이즈를 크게 넣어주고 양 옆에 작은 램프들을 대중소 형태로 제일 가운데 이게 대구 중간 거 램프의 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십자가 형태로 배치해 놓거나 원형 형태로 배치를 해 놓으면 좀 강력한 조명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빛이 한 곳으로만 집중하면 그럴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조명 쓸 때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필요 없다 그러면은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옆으로 빛이 퍼져서 오래 해도 편안한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배치를 해 놓는 거예요. 구경을 잘 자란 것들을 갖다 많이 배치를 해 놓되 구경을 그것도 약간 사이즈를 너무 크게 차이가 나게 하면 빛이 강해지니까 사이즈를 좀 줄여서 약간 서로 간에 비슷하게 하면서도 대중소 형태로 유지하거나 한 개는 구경이 크고 양쪽에는 구경이 작은 것을 하면 눈이 편안하면서도 옆으로 좀 강력한 조명이 이루어지겠죠. 같은 전기 대비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전기를 동일한 방식에 해서도 강하게 전기가 일어납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열구 필라멘트에다가 매듭 구조를 제가 조금 주면은 이렇게 사각 형태로 줘도 되고 동그라미 형태로 매듭 구조를 몇 군데 주면은 굉장히 밝아진다 그랬죠. 너무 많이 주면은 터지고요. 열은 너무 지나치게 열이 많이 일어나니까 가장 적절한 개수로 모든 조명에는 이런 대나무 매듭 구조의 작은 점이 들어갔던 동그란 점이든 사각점이든 상관없어요. 모양 자체는 상관이 이렇게 전기가 중간에 모이거나 열이 중간에 축적이 되도록 하는 작은 매듭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과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회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히터기에도 이런 식으로 가운데 열이 모이게 하는 매듭 구조를 가령 이런 종류의 히터기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치해 놨다고 합시다. 그 중에 약간 두꺼운 것을 얘를 배치해 놓으면 그렇지 약간 두꺼운 걸 배치면 거기 열이 축적되어서 강하게 열이 발산을 합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똑같은 구조로 이걸로 히팅 방식을 만들었더라도 쭉 이만한 히팅기든 아니면 큰 히팅기든 원리는 똑같으니까 배치해 놓고 이거를 두꺼운 것을 몇 개를 중간에 배치하면 매듭 구조가 되겠죠. 열이 축적이 돼서 보다 강하게 발산이 된다. 아니면 서로 다른 금속의 굵기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알루미늄은 타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뭐가 됐든 가운데 대중서 형태로 배치를 해놓고 그것을 꽈배기 형태로 꽈주면 중간에 매듭고처럼 두꺼운 부분을 여러 군데 주면 그렇죠. 두꺼운 부분을 줄 수도 있잖아요. 밴딩식으로 해갖고 링식으로 하든지 그러면 거기 열이 축적되어서 강하게 열이 발산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그 열은 파동적인 움직임이 강한 그런 열이 되어서 뭐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적은 전기로 방안을 가득히 그렇죠. 순간적으로 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형태의 히터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용 시거잭 아니면 뭐 대용량 배터리 해도 휴대폰, 스마트폰 그다음에 아니면은 건전지 방식, 건전지 아니면 축전지 방식, 축전지에다 꽂아 인버터 발전기처럼 꽂아 가지고 하는 방법, 아니면 집에서 220도로 하는 뭐 이렇게 책상에 놓고 이렇게 강하게 열을 발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도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매듭을 하나 준다라는 것이 매듭이 뭐 어떤 형태가 돼? 형태는 문제가 동그랄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고 점을 찍어 놓을 수도 있고 뭐 반도체다 그럼 반도체나 반도체 기판에도 중간에 동그란 점을 하나 찍어 놓는 그거 구리판이라고 했을 때 구리 도선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로 인해서 전보가 강하게 거기에 전보가 아니죠. 전기가 축적되고 증폭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전기선의 두께를 앞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에는 저보다 얇은 거, 그다음 모터 쪽으로 들어가는 거, 구동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전기선 두께를 두껍게 가지고 항상 두껍게 하면 그것이 전기가 이제 축적이 되겠죠. 콘덴서처럼 콘덴서형 전기 구조가 전기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구리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만들어서 파동적인 서로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파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전기선을 쓴다라고 얘기해요. 모터에도 그런 식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전기선에서 두 개, 세 개로 분기해서 다시 하나로 합해주는 또 응용하면 그 밑으로 서브로도 몇 개로 분기해서 다시 하나로 합해주고 두 개로 이런 식으로도 해갖고 강력한 전기 축적을 콘덴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모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갑니다. 그걸로 해서 파동적인 모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구리선의 두께를 조절해서 보다 안정적인 파형에 너무 거칠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파형의 값을 만들어내죠. 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배치를 해놓으면 파형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구리선의 두께를 서로 다르게 배치해 갖고 안정적이든 또는 뭐 어떤 파동적이든 강력한 에너지 방식을 만든 그 파형을 전기의 파형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A사 레이더 같은 쓰는 방식에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그 전파를 묶어 놓으면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대중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엄청나게 강하겠죠. 제 방식대로 가운데는 구경이 큰 파형이 큰 에너지가 크게 전파를 쏘고 낭옆에는 좀 작게 보조 형태로 만들어 놓거나 또는 5개를 이렇게 십자 형태로 해서 쌌다. 그러면 이게 엄청 멀리 간다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 쏠 때보다 양옆에 보조할 수 있는 보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전파를 같이 쏘놓으면 엄청 강하다. 십자 형태로 각도를 정해가지고 가운데 구경 크게 들어가고 아시도 가운데를 구경을 3개 큰 걸 3개 놓고 양옆에 보좌하는 형태로 해서 사실상 일종의 그 전기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무슨 전파로서 이렇게 하면 멀리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적을 공격할 때 적기에 뭐 어떤 기판을 태워버리는 조종사에 열로서 충격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아예 그냥 전투기를 출력이 세면 그냥 태워버리는 방식도 된다. 이런 것을 여러 개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방식은 제가 캠핑용에 쓸 수 있는 건데 캠핑용에 가스통 이만한 것이 있거든요. 부탄가스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다가 이걸 연결을 시켜갖고 중간에 제가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선 포트 만들듯이 중간에 그 가스를 공급을 담당해서 일단 그 가스통으로부터 뭐 이런 가스통도 괜찮고요. 이런 가스통을
연결해 가지고 중간에 가스를 나눠줄 수 있는 중간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CCTV 유선 포트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꽂아 넣듯이 해가지고 거기 신호를 여러 군데에서 오는 신호를 하나의 중앙 장치 통합해서 처리를 해주고 그거를 컴퓨터나 CCTV 연결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폰에도 연결할 수 있게 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채팅 방식으로 해서 각 CCTV에 들어오는 정보를 이렇게 수십 군데를 어떤 모니터의 한 개, 보통 CCTV는 보통 8개, 4개 구조잖아요. 그 한 개를 꼭복해서 수만 채팅방처럼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없이 보여주고 사람 침입하면 거기 빨간불 들어와서 그것만 집중해서 크게 키워서 보는 이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중앙에서 처리를 해주는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신호를 중앙에서 처리해 주듯이 가스불 또는 전기불 이런 것들을 전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하나에서 어떤 분기를 해준다고 합시다. 분기를 해줄 때 중앙에서 이렇게 가스관을 나눠준다, 전기선을 나눠준다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겠죠. 전기선을 이렇게 배터리 형태에서 전기가 들어온다, 또는 220V를 그 선을 꽂아서 들어온다 했을 때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그 콘센트 같은 것도 보면 여러 개가 구멍이 3개, 4개, 5개 이렇게 있을 수 있듯이 거기다 이제 전기선을 꼽잖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전기를 나누어지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뭐 A사레에다가 뭐 이렇게 전원 공급기를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두께가 틀린 저는 이렇게 금속 배터리를 이렇게 놓고 그걸 갖다가 여러 개 서로 도선을 이어주고요. 그 이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도선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파동적으로 들어가. 이렇게 절연팩을 해놓고 그걸 수십 개나 몇십 개 배치해서 몇백 개 매칭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원 공급기로서 콘덴서형 배터리를 만들어 전원 공급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여기다 먼저 축적을 해놓고 여기서 전선을 크고 작은 두께가 서로 틀린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분기하는 게 전기를 갖다 날려주는 거죠. 각 부품들에게 이런 장치를 다 전원 공급기 형태를 얘기를 했고 컴퓨터나 모든 것에도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형태, 산업기계, 로봇, 뭐 드론 할 것 없이 자동차 모든 부분에 전원 공급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콘덴서형 금속 배터리 부분인데 이것처럼 이런 하나의 가스통에 큰 가스통에 들어오는 것을 연결해서 중앙에서 각 가스를 나누어 준다면 그걸 하나 가지고 버너를 갖다가 브루스타다 그러면 3개를 넣고 가스만 공급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스만 공급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제가 이렇게 브루스타 하나에 브루스타는 좀 가스 용량이 적죠. 이거를 이게 그렇죠. 이게 가스레인지 바닥이 좀 낮아도 상관없잖아요. 브루스타 같은 것도. 그러면 브루스타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3개가 있는데 하나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가 가스통은 여기 있고요. 가스통 여기 있고 여기서 중앙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가스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브루스타 등식으로. 이 브루스타는 가스가 없는 빈 통이에요. 규모는 크기는 작고요. 램비 하나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놓으면 부피가 작겠죠. 브루스타에서 옆에 가스통 부분을 제거하면 그렇죠. 굉장히 작아집니다. 이만한 크기로도 그걸 적층해서 싸갖고 갖고 다녀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이만한 가방이 3개 들어간대, 4개 들어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처럼 가스를 분기해주는 이런 방식을 이런 중앙 여기서 그 형태가 뭐든 간에 가스를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가스통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가스를 나눠준 그런 부품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이 연결선은 그렇죠. 그냥 고무선 일반 이게 가스관처럼 미니로 해갖고 연결만 시켜주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 세계적인 제 지적재산권 특허 아이디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통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 5군데도 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이런 걸 끓일 수가 있어요. 야외 가서도. 이건 비상용 장치로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스만 공급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방식은 네,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야외 캠핑용으로도 되고 가정용으로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가스를 나누어주는 장치, 이런 부분이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스를 중간에 나누어주는 장치를 사용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뭐라 그럴까? 지금은 가스관을, 도시 가스관을 하나로 이렇게 각각 보일러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가스를 나눠주는 그런 공급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가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네. 뭐 가스가 터지기만 않기만 경고하기만 해주면, 이제 큰 방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다소 규모가 크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업기기에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은 이제 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연료통에서 뭐 전기차다, 또는 뭐 드론이다, 아니면 뭐 수소차인데 수소를 직접 태워서 간다, 또 뭐 드론 같은 비행체를 직접 태워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거기 여러 연소계가 전후좌우로 10개가 있다. 그러면 중간에 일단 그 연료통을 통해서, 연료통이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가스를 나눠주는 그런 중간 장치를, 중간 연료 공급기를 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전원 공급기처럼 그런 형식으로 나누어서 각 연소관으로 들어가게 하면 그것은 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균일하게 각 노즐을 통해서 뭐 작은 연소관도 있을 거고 큰 연소관도 있을 거니까 그 연소관을 따라서 가스를, 수소가스다 그러면 그 필요한 양만큼만 딱 그 작은 그 연소의 노즐, 통로를 통해서 뭐 그 가스도 대중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급하는 큰 연소실은 좀 많이 들어가고 작은 연소, 이런 식으로 분기해주는 이런 형태의 가스 공급과 가스 중간 공급기 전체를 통과해서 해주는 그런 것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뭐 전기를 갖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전원 공급기를 만들어서 각 부품의 각 전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보내주는 이런 전원 공급기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